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별들이 전부 똑같은 별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별은 태양보다 100배나 무겁고 몇백만 배 더 밝게 빛나지만 고작 몇백만 년밖에 살지 못하고, 어떤 별은 너무 어두워서 망원경 없이는 볼 수도 없지만 수조년 동안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크기도, 온도도, 색깔도, 수명도 전부 다른 별들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고, 천문학자들은 이 별들을 온도에 따라 7가지 타입으로 분류했거든요. 그게 바로 O, B, A, F, G, K, M이라는 순서로 이어지는 스펙트럼 분류 시스템이죠. 오늘은 이 7가지 별의 세계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별은 O형별인데, 이건 우주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극단적인 별이에요. 10만 개의 별 중에서 겨우 하나 정도만 O형별일 정도로 드물거든요. 하지만 이 별들이 주변을 지배하는 방식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표면 온도만 해도 최소 3만 도에서 많게는 5만 도를 넘어가는데, 이 정도 온도가 되면 빛의 색깔이 완전히 파란색으로 바뀌죠. 태양보다 수백만 배 더 밝게 빛나면서 엄청난 양의 자외선을 방출하는데, 이 자외선이 주변 우주 공간 전체를 이온화시켜 버립니다. 성운이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O형별이 주변 가스를 자극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크기도 말도 안 되게 큽니다. 대부분의 O형별은 태양 질량의 20배가 넘고 어떤 경우에는 100배를 훌쩍 넘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연료가 많으면 오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질량이 클수록 수소 연료를 더 빨리 태워버리거든요. O형 별은 격렬하게 타오르면서 고작 몇백만 년 만에 연료를 다 소진해버립니다. 태양이 수십억 년을 사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죠. 그래서 O형 별을 발견하면 그 별이 우주적 시간 기준으로 엄청나게 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거대한 별 탄생 지역에서 태어나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스와 먼지가 풍부한 지역에서 다른 거대 별들과 함께 무리지어 존재하죠. 진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죽음도 극적인데, O형 별은 연료가 다 떨어지면 조용히 사라지지 않아요. 엄청난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하면서 우주 공간에 무거운 원소들을 뿌려대고, 그 뒤에는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을 남기죠. 은하를 형성하는데도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복사와 항성풍이 주변 가스 구름에 구멍을 내면서 새로운 별 탄생의 물결을 촉발시키거든요.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파괴자인 셈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제타 푸피스라는 별이 있는데, 태양 질량의 60배나 되고 밝기는 2만 배가 넘습니다. 오리온 자리의 리겔도 유명한 O형 별이고요. 희귀하지만 나타나는 순간 우주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는 괴물 같은 별들입니다. 이 별들이 남기는 유산은 정말 대단한데, 행성과 생명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들을 은하에 뿌려주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같은 우주에서 가장 매혹적인 천체들을 남기거든요. 그 다음은 B형별인데, 두 번째로 뜨거운 카테고리예요. O형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별들 중 하나죠. 청백색으로 빛나면서 엄청나게 밝게 보이는데, 먼 거리에서도 우주의 등대처럼 빛을 발합니다. 표면 온도는 1만 도에서 3만 도 사이이고, 이 온도 범위에서는 청백색 스펙트럼을 띠게 되죠.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들 중 상당수가 바로 B형별입니다. 강력한 자외선을 내뿜으면서 주변 환경을 형성하는데, O형처럼 희귀하긴 해도 훨씬 더 흔하게 발견되죠. 전체 은하 별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은하수를 밝히는 데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복사가 주변 가스 구름을 빛나게 만들면서 망원경 이미지에서 생생하게 빛나는 멋진 성운과 별 탄생 지역을 만들어내거든요. 질량은 태양의 2.5배에서 16배 정도 되는데, O형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대부분의 별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거대하죠. 질량이 크다 보니 O형처럼 수소 연료를 빠르게 소진합니다. 태양은 약 100억 년을 사는 데 비해 B형별은 수천만 년에서 수억 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우주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짧은 삶이지만 O형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는 셈이죠. 에너지 방출량이 워낙 높다 보니 활발한 별 탄생 지역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밀한 성단과 항성 탄생 구역에서 형성되면서 강한 복사와 항성풍이 주변 먼지와 가스 구름을 조각하죠. 이 과정이 때로는 새로운 별 탄생을 촉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재료를 날려버려서 방해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B형 별로는 천여 자리의 스피카가 있는데 거대한 B형 쌍성계로 청백색 광채를 뿜어냅니다. 리겔도 분류에 따라 O형이나 후기 B형 초거성으로 나오는데 여름 밤하늘의 베가도 A형과 B형의 경계에 걸쳐 있어서 이런 분류가 때로 겹친다는 걸 보여주죠. B형 별은 우주의 쇼피스예요. 눈부시게 밝지만 수명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O형의 맹렬함에는 못 미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고 수광년 너머까지 빛을 전달하면서 밤하늘을 안내하고 은하의 역동적인 과정을 드러내죠. 별의 서열을 따라 내려가면 A형 별을 만나게 되는데 순백색으로 빛나면서 많은 별자리를 지배하는 별들이에요. 육안으로 봤을 때 순수하고 눈부시게 보여서 어두운 밤하늘 배경에서 확실히 돋보이죠. O형이나 B형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밝기와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인지도 높은 별들 중 하나입니다. 표면 온도는 7500도에서 1만도 사이인데 태양보다는 뜨겁지만 B형보다는 차갑죠. 색깔은 흰색에서 청백색으로 나타나고 높은 온도 때문에 스펙트럼에서 강한 수소 흡수선을 방출하는데 이게 천문학자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해서 이런 특징을 이용해 은하 전체의 별들을 분류하고 연구하거든요. 질량은 태양의 1.5배에서 3배 정도 되는데 O형이나 B형과 비교하면 극단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밝기 면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합니다. 많은 A형 별들이 태양보다 수십 배 더 밝게 빛나서 먼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수명은 태양보다 짧은데 G형 별은 수십억 년을 꾸준히 타오르는 반면 A형은 중심부 수소를 다 소진하기까지 보통 수억 년에서 10억 년 정도밖에 안 걸리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짧은 존재 기간 때문에 우주적 기준으로는 젊은 별로 간주되고 은하 내에서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지역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가장 유명한 A형 별은 시리우스예요. 우리 밤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죠. 고작 8광년 조금 넘는 거리에 있으면서 태양보다 20배 이상 밝게 빛나는데 수천 년 동안 항해자들과 문명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베가도 유명한데 검은 고자리에 눈부신 흰 별로 천문학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베가는 최초로 사진 촬영된 별이고 밝기 척도를 보정하는 기준으로도 자주 쓰이거든요.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도 A형 별인데 빠른 자전으로 유명합니다. 너무 빨리 회전해서 적도 부분이 부풀어 올라 있을 정도예요. 아름답긴 하지만 A형 별은 생명체를 품기에 최적의 후보는 아닌데 강한 자외선과 짧은 수명 때문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행성 환경이 발달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엄청나게 귀중합니다. 명확한 수소선이 일종의 우주자를 제공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항성 집단의 구성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죠. A형 별은 광채와 덜없음 사이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하늘을 지배할 만큼 밝지만 훨씬 더 많은 차갑고 느리게 타는 별들과 비교하면 순식간에 사라지죠. 별 분류를 더 내려가면 F형 별을 만나는데 황금빛 흰색 태양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태양보다 뜨겁고 밝지만 방금 살펴본 A형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아요. 여러 면에서 크고 짧게 사는 별들과 작고 오래 사는 별들 사이에 중간 지점을 차지하죠. 표면 온도는 6000도에서 7500도 사이인데 우리 눈에는 노란색과 흰색 사이에 연한 금빛으로 보입니다. 뜨거운 별들의 강렬한 광채 없이도 부드럽게 빛나면서 돋보이는데 천문학자들은 F형 별의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거든요. 높은 에너지 출력과 비교적 긴 수명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크기는 태양 질량의 1배에서 1.4배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질량 증가만으로도 광도가 크게 뛰어오릅니다. 많은 F형 별들이 태양보다 몇 배 더 밝게 빛나서 성간거리에서도 쉽게 발견되죠. 수명은 약 20억 년에서 40억 년 정도인데 태양의 100억 년보다는 짧지만 행성계가 진화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런 균형 때문에 F형 별은 거주 가능한 세계를 찾는 데 흥미로운 후보로 여겨지는데 행성 발달을 지원할 만큼 안정적이고 거주 가능 영역,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역도 차가운 별들보다 넓거든요. 하지만 더 강한 복사 출력이 우리가 아는 생명체에게는 도전 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외선 수준이 높아서 행성 대기를 벗겨내거나 표면 환경을 더 적대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많은 과학자들은 F형 별을 발전된 행성계의 잠재적 숙주로 보는데 보호 대기나 바다 아래에서 생명이 번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들 중 일부가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작은 개자리의 프로키온이 잘 알려진 F형 별인데 12광년도 안 되는 거리에서 빛나고 있어요. 처녀자리의 감마 비르기니스도 주목할 만한 예인데 복잡한 천체 춤을 추며 서로 공전하는 F형 쌍성 시스템이죠. 이 근처 별들은 천문학자들에게 항성 물리학과 행성 형성을 연구하는 귀중한 실험실을 제공합니다. F형 별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익숙한 것과 특별한 것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뜨거운 파란 별들만큼 더덥지 않으면서도 태양 같은 별들보다 더 강렬하게 복사하거든요. 7가지 주요 별 유형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건 지형별인데 흔히 노란 외성이라고 불립니다. 이름만 들으면 평범해 보이지만 이 별들은 결코 하찮지 않아요. 우리 태양이 바로 지형별이거든요. 지구의 따뜻함과 에너지 그리고 생명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바로 그 별이죠. 표면 온도는 5200도에서 6000도 사이로 스펙트럼의 노란색 부분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빛이 순수하게 노란색인 건 아니에요. 우주에서 지구 대기에 산란 없이 보면 태양은 사실 흰색에 가깝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구에서 보이는 노란 색조 때문에 노란 외성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질량은 태양의 0.8배에서 1.1배 정도 되는데 이게 큰 변화처럼 안 보여도 밝기와 수명에서는 극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태양 같은 지형별은 총 수명이 약 100억 년 정도 되면서 수십억 년 동안 꾸준히 빛나죠. 이렇게 긴 안정기 덕분에 행성계를 품기에 완벽한데 지구 같은 행성이 형성되고 복잡한 생태계로 진화할 시간을 충분히 주거든요. 개체수로 보면 지형별은 차가운 별들에 비해 비교적 드문데 은하수에서 약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당연히 가장 유명한 지형별이죠. 안정적인 에너지 출력 덕분에 지구에 생명이 번성할 수 있었고 거주 가능 영역이라는 좁은 띠,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이 우리 행성을 생물학적으로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의 일부인 알파 센타우리 A도 지형별인데 우리 태양보다 약간 크고 밝습니다. 타우 세티라는 근처 지형 별도 잠재적인 행성계 때문에 광범위하게 연구됐죠. 지형별은 영원하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부의 수소를 소비하고 점차 가열되면서 팽창하거든요. 결국 태양 같은 노란 외성은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근처 행성들을 집어삼키고 극적으로 변형된 뒤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수십억 년 동안은 놀라울 정도로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생명이 출현할 기회를 주는 안정성의 창을 열어주죠. 지형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항성 분류에서의 역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와의 연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별의 이야기는 태양으로 시작되거든요. 온도상으로 지형별 바로 아래에는 K형 별이 있는데 흔히 주황외성이라고 불립니다. 태양보다 차갑고 어둡지만 은하에서 가장 흥미로운 별들 중 하나죠. 부드러운 주황색 광채와 긴 수명을 가진 이 별들은 때때로 항성계의 조용한 우등생으로 여겨집니다. 표면 온도는 3700도에서 5200도 사이인데 이게 특징적인 주황색을 만들어내죠. 태양보다 작아서 보통 0.6배에서 0.9배 정도의 태양 질량을 가지는데 이 정도 크기면 지형별보다 덜 밝게 빛나지만 광채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구력으로 보충합니다. K형 별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장수예요. 태양은 약 100억 년을 사는 데 비해 K형 별은 200억 년에서 300억 년,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안정성 덕분에 행성계가 진화할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거주 가능한 세계를 찾는데 매우 흥미로운 대상이 됩니다. 거주 가능 영역은 지형별 주변보다 더 가까이 있지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을 품기에 충분히 넓죠. K형 별의 복사 출력이 줄어든 덕분에 뜨거운 별들보다 덜 가혹해서 행성 대기에 더 부드러운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런 이유로 일부 천문학자들은 K형 별이 고등 문명을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일 수도 있다고 제안하거든요. 생명이 발달하고 번성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장수별이기 때문이죠. 근처에 있는 여러 별들이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데 에리다누스 자리 엡실론은 10광년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젊은 K형 별로 알려진 행성계와 먼지 원반을 가지고 있어서 연구 대상으로 인기가 많아요.
목동자리에서 가장 밝은 아크투루스는 더 진화된 예인데 K형 외성으로 시작해서 거성으로 팽창했습니다. K형 별은 은하별들의 약 12%를 차지하는데 G형보다는 많지만 그 다음에 나올 풍부한 적색 외성보다는 적죠. 항성 계층에서 달콤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간 거리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으면서도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인 조건을 제공할 만큼 오래 살거든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별은 M형 별인데 적색 외성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계열성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차갑고 가장 희미한 별들이죠. 하지만 겸손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흔한 별입니다. 사실 은하수 전체 별의 70% 이상이 적색 외성이거든요. 표면 온도는 2400도에서 3700도 사이로 태양보다 훨씬 차가운데 빛이 스펙트럼의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면서 이름이 붙었죠. 하지만 육안으로는 대부분의 적색 외성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적색 외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조차 고작 4광년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데도 망원경 없이는 보이지 않아요. 크기로 보면 M형 별은 태양 질량의 10분의 1 정도로 작을 수 있는데 광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서 때로는 태양 밝기의 몇 %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면에서 부족한 걸 장수로 보충하죠. 적색 외성은 연료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태우면서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조 년을 살아요. 그 말인즉슨 우주 역사상 단 하나의 적색 외성도 수명을 다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이 엄청난 수명 덕분에 생명 가능성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데 거주 가능 영역이 더 큰 별들보다 훨씬 가까이 있어요. 너무 가까워서 그 안을 공전하는 행성이 조석 고정될 수도 있는데 한쪽 면이 항상 별을 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극심한 온도 차이나 강력한 항성 플레어 같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많은 외계 행성들이 적색 외성 주변을 공전하는데 단순히 이 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트라피스트 마이너스 1계는 7개의 지구 크기 행성을 거느린 작은 M형 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잘 알려진 예는 겨우 6광년 떨어진 바너드 별인데 100년 넘게 연구 대상이 됐죠. 이런 근처 적색 외성들은 희미할지 몰라도 엄청나게 풍부해서 우리 은하에 보이지 않는 뼈대를 형성한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적색 외성은 눈을 현혹시키지 않지만 조용한 끈기로 우주의 진정한 생존자입니다. 태양 같은 별들이 팽창하고 죽은 한참 뒤에도 적색 외성은 여전히 천천히 타오르면서 고대 우주에 희미한 빛을 들이울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 다수이지만 거의 모든 것보다 오래 살아남을 우주의 불씨들이죠. 타오르는 O형 거성에서 희미하고 조용한 적색 외성까지 별의 다양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각 유형이 우주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건 빠르게 살다가 격렬한 초신성으로 끝나고 어떤 건 수조 년 동안 천천히 꾸준히 타오르죠. 우리 태양은 겸손한 지형 별로서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크지도 가장 작지도 않고 가장 밝지도 가장 어둡지도 않지만 적절한 거리를 공전하는 작은 암석 행성에서 생명을 유지하기에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죠.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빛의 점들이 아닙니다. 온도와 질량과 수명으로 쓰인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별들의 전체 카테고리를 보는 거예요. 이 7가지 별 유형을 이해하면 우주의 연약함과 회복력을 모두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별은 덧없는 불꽃놀이이고 어떤 별은 영원한 불씨지만 함께 은하를 형성하고 원소를 만들어내며 미래 세계를 위한 길을 밝히거든요.